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본래 아이반 토니의 영상을 먼저 업로드하려 했으나 제가 앞서 예상한 시나리오랑은 반대로 왼쪽 윙포워드 자원을 데려오는 움직임을 보이며 아이반 토니가 아니라 루이스 디아스 관련 영상을 먼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왼쪽 윙포워드가 주 포지션인 선수를 굳이 이 상황에서 데려오는 게 맞는가 싶은데 결국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첫 번째로 마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조타나 마네, 한 명은 아예 중앙 자원으로 기용할 확률이 올라갔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루이스 디아스의 경우 터치라인 부근에서만 움직이는 클래식한 스타일이 아니라 오른발잡이의 왼쪽 윙포워드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도 많이 가져가는 유형이다 보니 간단히 생각하면 보다 역동적인 오른발 살라 같은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네와 스타일이 겹치다 보니 살라를 붙잡고 마네의 이탈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이 들긴 하네요. 뭐 그렇지만 우선 팀에 합류할 선수이다 보니 대략적으로 이 선수가 어떤 유형인가, 디아즈를 통해 공격진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 토대로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디아스는 누구인가? 1997년 1월 13일생으로 25살, 178cm에 65kg, 오른발잡이의 왼쪽 윙포워드가 주 포지션인 콜롬비아 태생 선수입니다. 현재 나온 이적료는 총 6천만 유로로 4,500만 유로 기본금에 나머지 1,500만 유로는 옵션으로 포함. 물론 6천만 유로도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가격이 높은 이유는 디아스에 대한 지분이 포르투에서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소속팀에서 20%, 포르투에서 80% 각각 나뉘어 있다 보니 포르투 입장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에 판매를 해야 20%를 떼주더라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최근 8천만 유로의 금액만을 고집하던 포르투가 가격을 조금 낮추자 리버풀은 빠르게 접근하여 그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해서 겨울에 움직이지 않는 리버풀이 이렇게나 급하게 움직인 것은 지금 가격이 적정가보다 싸다고 생각이 들어 급하게 풀매수를 박아버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계약에서 활약한 인물은 에드워즈 단장이 아닌 다음 시즌부터 본격적인 디렉터 역할을 맡게 되는 워드. 에드워즈는 옆에서 보좌하며 일을 도왔다고 하네요. 이 부분만 봐도 에드워즈가 나간다 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선수의 근본으로 넘어와서 제 개인적으로 디아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왜냐? 살라, 피르미누, 마네의 테크트리를 그대로 타는 선수거든요. 콜롬비아 태생의 디아스는 콜롬비아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라과이라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고 깨끗한 물을 접할 기회도 없다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어릴 적 별명이 누들, 말 그대로 국수처럼 말랐다. 실제로 마네, 살라, 피르미누 모두 가난한 지역에서 죽을 듯 살 듯 노력해서 올라온 케이스이다 보니 적어도 이런 유형의 선수가 팀 분위기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알기에, 결핍과 부족함을 알고 태어났기에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근본은 합격. 더불어 리버풀이 디아스를 데려온 타이밍이 아주 환상적인 게 25살, 측면 공격수로서 피지컬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우상향 곡선을 향해 달려가는 딱 그 시점에 데려오며 이는 정확히 마네가 리버풀에 입단했던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마네도 사우스햄튼에서 25살에 리버풀로 넘어왔고 디아스 또한 25살에 리버풀로 넘어오는 좋은 타이밍이라 볼 수 있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디아스는 오른발잡이로 왼쪽 윙포워드에서 자리 잡은 선수이고 마네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뛰는 유형이라는 것. 즉 이 선수가 리버풀에 오게 되면 사실상 왼쪽과 중앙을 교체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사실상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 풀백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강력한 풀백을 가진 리버풀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반대발 윙어를 고정적으로 쓸 것이다 보니 디아스의 영입이 멀티성 측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근본과 프로필 체크는 끝냈고 본격적으로 디아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떨까? 간단 명료하게 플레이 스타일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오른발잡이, 왼쪽 윙포워드 반대발 윙어 유형, 두 번째로는 미친 스피드를 갖고 있으며 그냥 눈으로 봐도 단순 스피드가 로보보다 빠릅니다. 세 번째로 슈팅력 하나만큼은 포워드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른발 로벤이다. 이와 같이 네 가지 포인트만 보더라도 이미 이 선수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셨을 겁니다. 반대발 윙어, 스피드, 슈팅, 로벤.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확실히 왼발 옵션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크로스를 올릴 때나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는 사용하긴 하지만 좋은 상황 속에서
쪽에서도 오른발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같은 왼쪽 자원인 마네 조타랑 비교해 양발 옵션이 아닌 것은 참으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반대발 윙어를 고집하는 클롭의 전술적 특성상 디아스가 오른쪽으로 가서 뛰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왼발 옵션이 너무 적다 보니 마네나 조타와 같이 센터 포워드 역할을 맡기기에도 위험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디아스의 포지션은 왼쪽 윙 포워드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적응과 훈련을 통해 바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중앙 옵션에 대한 생각은 우선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스피드는 가히 압도적인 선수입니다. 디아스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스피드 하나만큼은 팀 내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UEFA 홈페이지에 나온 순간 스피드를 기록해둔 자료를 보시면 단순 비교를 위해 리버풀 공격진 그리고 빠르기로 소문난 음바페와 홀란드 이 선수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냥 영상으로 봐도 빠른데 실제 측정 기록으로 보니 더 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스피드만 빠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즌 들어 완전히 잠재력을 폭발시킨 디아스는 심지어 슈팅 기록도 괜찮습니다. 본격적으로 포르투로 이적해온 후 기록된 자료를 보시면 슈팅 숫자가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은 유효 슈팅 비율과 함께 단 한 번의 PK 없이 14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완전히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한 시즌 반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포르투를 만났을 때 두 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던 디아스를 유심히 지켜보며 직접적으로 경기력을 체크했던 리버풀이기에 구단의 선택이 올바른 판단이었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데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슈팅 좋아, 스피드 좋아. 근데 178cm에 65kg. 조금 마른 유형으로 몸싸움이 되겠어? 이와 관련해 간단한 자료를 보시면 여러 공격 지표 관련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경합과 관련된 수치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수에 대한 좋은 평가 중 하나가 신체 사이즈에 비해 공중볼 경합을 잘한다. 그리고 그라운드 경합에서도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유형이다. 이와 같이 피지컬적인 칭찬이다 보니 아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들만 했는데 한 가지 단점 혹은 약점을 말하자면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마네가 수비 공격 모두 잘하는 공수겸장 정말 보기 드문 유형이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윙어들은 수비에서 장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리버풀에 합류하면 당연히 수비와 관련해 많은 피드백이 있을 것이라서 이는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왼쪽 미드필더로 나서는 선수는 수비력을 동반해야만 할 것이다. 어쩌면 이제 왼쪽이 닭공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를 데려온 리버풀의 의도는 대체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살라와의 재계약을 주도적으로 밀고 있다면 오른쪽 윙포워드에서 큰 영입이 없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에 따라 그렇게 링크나던 보엔이나 하피냐에게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왼쪽 혹은 중앙 자원을 데려오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앙보다 왼쪽 윙포워드를 먼저 데려왔다? 의구심이 많이 생기지만 구단의 의도를 몇 가지로 좁혀본다면 첫 번째로 살라의 계약은 마네의 주급 인상에도 연관되어 있다 보니 살라에게 높은 주급을 챙겨주고 마네와는 결별한다. 두 번째, 마네 혹은 조타를 완전히 센터 포워드로 분류해 포지션 변경을 하고 센터 포워드 매물은 1, 2년 더 지켜본다. 세 번째로 마네와 피르미누 동시에 결별하고 센터 포워드 자원을 여름에 지른다. 정확히는 세 가지. 하지만 세 번째 가정을 생각하기엔 팬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도를 보면 살라가 재계약을 통해 약 35만에서 40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마네 입장에서도 3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살라가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이지만 그간 마네가 헌신한 부분도 고려한다면 최소 30만 파운드 이상의 요구가 그리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단 입장에서 마네를 이 시점에서 판매하여 이적료를 챙기면서 주급을 낮추고 디아스와 같이 어린 자원을 통해 리빌딩 계획이 있다면 이것대로 굉장히 합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네와의 정이 아쉽지만 마네가 30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여 살라 마네 모두 계약하는 순간 포워드 2명의 주급만 해도 70만 파운드입니다. 그간 살라 마네 피르미누 셋을 합쳐 60만 파운드 안팎의 금액을 주었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에이징 커브가 올 수도 있는 나이대의 고정 주급이 70만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있을지 확언을 할 수 없기에 현재 상황만 두고 봤을 땐 구단 입장에서 마네의 이탈을 고려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정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부분이고 만약 정말 냉철하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만 말해본다면 나가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마네의 자리를 디아스로 대체하고 마네의 주급 그리고 이적료를 바탕으로 센터 포워드에 크게 지른다면 최선의 리빌딩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디아스가 온다는 게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마네가 나갈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추측으로 넘어가서 마네, 조타, 디아스까지 총 3명의 자원 중에서 누군가는 센터 포지션으로 움직일 여지가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디아스는 프리미어리그 적응도 시간이 걸릴 텐데 곧장 중앙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을 테고, 마네 혹은 조타 이 두 선수 중 누군가는 완전히 센터 포워드로 고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조타는 중앙 자원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르미누, 조타, 마네 3명을 센터 자원으로 분류해 누군가 내치지 않는 한 중앙 공격수 영입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음 이적 시장에서 오리기는 자유계약으로 나갈 확률이 높고, 미나미노 또한 언제 나가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엘리엇까지 복귀하게 된다면 어떤 조합으로든지 시즌 운영하기에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맨시티가 명확한 센터 포워드 없이 파괴력 있는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기에 정통 센터 포워드 없이 시즌 운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저 또한 앞으로 중앙에서 움직이는 피지컬적인 선수를 고집하며 큰 돈을 주는 것보다 풀백의 활용을 토대로 윙포워드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이 몇 년간 대세를 이룰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보니 리버풀이 마네와 피르미누 두 선수를 동시에 재계약을 하거나 아님 자유계약으로 보내는 시점까지 활용하다가 새로운 선수를 데려온다거나 충분히 다 근거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상황에서 센터 포워드 한 명을 데려오고 마네, 미누 둘 다 이탈하는 것조차도 확률적으로 존재하다 보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아주 소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아이반 토니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